10월 들어와서 더 강력한 규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이미 계약했는데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10월 15일에 입주 코앞인데 잔금 대출이 막혔다. 은행권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분양권이나 뭐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 입주 시점에 잔금 대출을 받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막힌 거예요. 그럼 뭐 어떡해. 그래서 되게 황당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바로 다음 날 10월 16일 날 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여보, 내 집 마련은 포기합시다. 5억 이하 디딤돌 대출마저 조인다. 그러니까 정부 그 관계자분들이 좀 많이 급하셨나 봐요. 하루 틈으로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집단대출 속사정 관리는 은행권, KB국민은행, 신한, 우리, 잠정 중단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단대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재개발, 재건축이나 아니면 뭐 청약 등으로 인해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 아파트에 당첨되신 분들 단체로 뭐 중대금 대출이나 뭐 이주금 대출, 이주비 대출, 뭐 잔금 대출 이런 여러 가지 대출을 통해서 이제 대금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런 대출을 통틀어서 집단 대출이라고 합니다. 근데 집단 대출을 잠정 중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제가 청약을 받았어요. 다음 달에 들어가려고 막 기대하고 있어요. 나 이제 우리 다음 달 되면은 이 신축 아파트 들어가서 이제 행복하게 살자. 대출만 받으면 되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화가 나죠. 멘붕이죠. 네, 멘붕이죠. 네. 근데 네. 진짜. 일단 얘기해보세요. 네네. 네, 진정하고 일단 진정. 네, 진정합시다, 우리. 근데 좀 할 말이 많지만 네. 은행권의 집단 대출에 대한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건설사와 정비사업 조합 등도 은행들의 집단 대출의 대책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계대출이 급증한 은행들 중심으로 집단 대출에 발을 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가계대출이 급증하니까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주려고 좀 발을 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잠정 중단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집단 대출, 잔금 대출을 받을 예정이고 그 단지가 그 잔금 대출 은행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었다. 그럼 어떻겠어요?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분양받은 분들은 어떻게 집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농협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대출 시장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행이 다 중단을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집단 대출은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대금 납부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서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별로 집단 대출 취급 여부가 다릅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신한은행은 중단한 상황이고요. 농협, 우리, 하나은행은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모든 대출이 확산이 될까요, 규제가? 둔촌주공이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다음 달 입주해요. 12,000세대 입주거든요. 근데 그 올림픽 파크포레온은 그 은행이 이제 부산은행과 농협으로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으로 정한 단지가 대출이 안 된다.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뭐 중도금 대출 받은 거 다 난리나요?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모든 은행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전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해줘야 분양받으신 분들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기다리신 분들 다 집에 들어갈 거잖아요. 대출 받고 신축 아파트에 살 거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은행권의 집단 대출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디딤돌 대출 한도도 줄인다고 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서민 대출이죠. 그러니까 뭐 소득이 적으시거나 아니면 신혼부부이시거나 아니면 자녀가 좀 많으신 분들에 한해서 정책적으로 이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대출마저 한도를 줄인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아쉬워요. 네, 너무 아쉽고 저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을 이미 하신 분들인데 대출만 앞두고 있으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가계 대출 가운데 정책 대출 비중이 커지면서 정책 대출 제한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제 반공제라고 합니다. 서울은 이제 5,500만 원이에요. 최대 5,500만 원을 대출에 기존에는 포함을 시켰어요. 포함을 시켜서 대출이 나왔는데 이제는 이제 반공제 5,500만 원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출 규모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국민은행은 지난 14일부터 정책 대출 취급을 제한했고요. 신한, 하나, 우리은행도 21일부터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디딤돌 대출은 특정 자격을 갖추신 분들, 이게 뭐 고소득자나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정말 서민분들을 위한 그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인데, 그 대출 한도가 이제 최대 2억 5천인데 생애 최초는 3억, 그 신혼이나 2자녀 이상은 4억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분들이 신혼이나 그 2자녀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4억 한도로 대출을 받으려고 이제 디딤돌 대출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5,500만 원 한도가 축소된 겁니다. 서울이 대출 한도가 축소된 거예요. 이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개월 전에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10월이니까 24년 8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신혼부부니까 되게 들떠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디딤돌 대출이니까 금리가 낮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출 이제도 얼마 안 되네 하고 이제 은행에 간 거예요. 디딤돌 대출을 받으러. 근데 은행에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잔금이 3개월 남았으니까 2달이나 한 달 뒤에 오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월에 계약했으니까 10월에 갔는데 은행에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2달 전까지만 해도 대출이 이제 최대 4억이 나왔는데 지금 5,500만 원이 안 나와요. 네, 5,500만 원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이아이. 이거 말이 돼요, 이게? 이걸 어떻게 보면 지금 규제에 때리는 게 그 소급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전까지는 그랬고 앞으로는 무차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네. 그거에 맞춰서 아 그렇구나 앞으로는 그러면 한도가 줄어드니까 금액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더 이전보다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겠다 네. 이렇게 할 텐데 네. 지금 맞아. 이미 그 전에 계약했던 거 그런 부분들까지 적용을 소급 해버리는 거예요. 해버리니까 네. 일생에 뭐 한두 번이나 겪을까요? 집을 사는 게 있어서 그쵸, 네. 한두 번 겪을까 맞아요. 말까 하고 내 전 재산이 들어가는 네. 그런 엄청난 큰 사건인데 네. 충분히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사야 되겠다 아주 정말 세심하게 그렇게 계획 세워서 샀을 텐데 계약을 했을 텐데 이거를 정말 너무 무차별적으로 다 소급으로 적용을 시킨다는 거는 날벼락이죠. 날벼락이고 이 정부 정책이라는 거를 오랜 시간 보면서 느낀 건데요. 일단 화가 나면 일단 화를 한번 내자. 화 한번 냈어. 이러면 자, 안 되죠. 화 냈어요. 네. 자, 화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이제 대응을 문제 해결을 해야죠. 해야죠. 네. 화만 내면 대응해야지, 어떻게 해? 대응해야지. 화만 내면 아무 의미가 일단 없어. 대응을 해야지. 근데 잘 보면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정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부에 뭐 기대할 게 별로 없어요. 정부는 원래 그냥 그래요. 그리고 그 권한을 국민들이 투표로 의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제가 보기에 이 정책을 이렇게 내고 밀어붙이시는 분들은 그 현장에서 돌아가는 대출 실무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왜냐하면 아까 유디님이 잘 얘기해 줬는데 자 집을 계약을 합니다. 제가 코크드림 부동산에서 권유디 매도자한테 너나의 매수자가 집을 삽니다. 자, 계약을 10월 17일에 계약을 했어요. 이 잔금을 내년 1월 15일쯤 하기로 합니다. 한 3달 정도 남았잖아요? 자, 근데 나는 마음이 급해. 대출 뭐 이런 얘기가 있어. 막 불안해. 10월 17일날 계약하자마자 계약서 들고 은행 갑니다. 은행 가면 은행에서 뭐라고 하냐면 언제가 잔금이신데요? 저희가 대출 실행을 해야 되는 게 언제죠? 1월 15일입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아우 너무 빨리 오셨네. 예, 그냥 한 달쯤 전에 오세요. 한 달이나 한 달 반 전에 오시면 그때 저희가 접수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거 자체가 좀 불안하잖아요. 근데도 잘 돌아갔던 건 내가 계약하던 시점하고 잔금하는 시점 그 차이 한 2-3달 사이에 대출 정책에 큰 변화가 없거나 혹은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 정책 운용의 기준을 계약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이미 사전에 이 규제가 나올 줄 모르고 매매 계약서를 쓰신 분들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야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근데 지금 정부의 정책은 어떠냐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게 은행 뒤에 숨어 있어. 은행이 하잖아요, 지금.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은행이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감독기관에서 이런 규제나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은행들한테. 여기 댓글 보면 지금 분양받으신 분들이 그럼요. 불안하대.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죠.
저는 이 규제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요. 이 규제 필요할 때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때는. 다만 사람들한테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유진님 내용 소개해 주는 거 보면서 정말로 이 정책을 짜신 분이 이런 대출 실무 현장에서 돌아가는 일을 몰랐나? 첫 번째, 모르면 이럴 수도 있지. 모르면 그냥 다짜고짜 줄이라고 할 수도 있지. 정말 몰랐을까? 해주지 말라고. 근데 만약에 알았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렇게 불편하고 불안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생각을 하고 정책 실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영상 같은 거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왜냐면 그래야 그치. 정책 짜시는 분들이 이런 거 볼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이거 몰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도 유진님도 코코님도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약간 황당하더라고요. 특히 저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가 큰맘 먹고 5억 5천짜리 집 3억 5천 대출 받아가지고 2억 종잣돈 해갖고 살려고 해서 큰맘 먹고 계약서 도장 찍고 가져갔더니 대출 3억밖에 안 해준대요. 계약서 쓴 사람들 진짜 5천만 원 어디 가서 봤어요? 어디 가서 구해? 5천만 원의 작은 금액도 아니고. 5천만 원을 진짜 어디 가서 구해요? 그럼 이런 분들이 어디 가냐면 신용대출 받으려고 할 거고요. 첫 번째. 근데 신용대출 대출 총량 규제로 다 막아놨죠? 맞아요. 그럼 이제 2금융, 3금융 내려가는 거예요. 2금융, 3금융 내려가면 그 대출이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피해자들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좀 맞아. 많이 알려주시고 여러분들도 아시고 사람들한테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이런 정책의 서툰 실행이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드네요.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취득세 중과할 때 그때도 취득세 이제 앞으로 4% 아니면 12.4%로 올릴 겁니다 라고 하면서 잔금 3개월 지금부터 잔금 3개월 이내인 경우까지는 인정해 드리겠다 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새 안고 살 때. 새 안고 산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그 잔금을 또 길게 하는 경우도 길게 할 있잖아요. 때. 이제 사정에 따라서 뭐 5개월, 6개월 7개월 이렇게 할 막 수 이렇게 할 있으니까 수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실수요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자, 그럼 그러니까 주춤주춤 눈치를 보시더니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오늘 발표한 그 전 계약일 기준으로 해서 잔금이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상관없이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바꿔줬거든요. 바꿨어요. 네, 바꿔준 맞아. 그런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우 같은 경우도 어떠한 뭐 규제든 이런 게 소급이 적용이 되면 말도 안 되는 거니 나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저희가 목소리를 좀 낼 필요도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공유 많이 해주시고 으쌰으쌰 우리 목소리를 좀 냅시다. 저희는 정부의 대출 규제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요. 대출 규제의 집행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출 규제는 필요하면 해야 돼요. 시장에 대한 규제와 규제에 대한 완화는 시장 상황에 맞게 저희가 저희 손으로 선출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 그리고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그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라고 저희는 권한을 위임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규제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요. 규제를 시행하는 방식이 너무 서툴고 그로 인해서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